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 그 20번째 이야기, 안 회장의 직업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과는 다른 방송. 이제까지 느껴볼 수 없었던 척척박사의 단독 MC 방송 잡스타 그 20번째 이야기. 오늘은 욕설과 개드립과 색드립이 난무하는 척척박사만의 방송입니다. 그 20회 안 회장님의 직업을 까는 같은 방송.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안 회장님의 직업을 까는 방송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박수! 야, 천하다. 소개가 천하네. 천한 방송이 천함이 빡 느껴지시죠? 오늘 저만의 단독 MC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제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안 회장과 왜 일명 나부랭이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안 회장님은 나중에 하시고 왜 일명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깡꺼지입니다. 경매 컨설팅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요. 지금 부장직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땅끄집니까? 뭐 그냥 그지예요. 그냥. 돈이 없어서? 네네. 인정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에 우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별명 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방송하는 거요? 아니요. FM 방송에 생방송으로. 네, FM 라디오 방송에 네. 저희가. FM이 뭐의 약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르말리? 괜찮은데? 포르말리? 괜찮은데? 많이 양성됐어. 포르말리, 나 이거 웃기다. 괜찮다. 저도 저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딱 개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포르말리 상당히 괜찮네요. 자, 그러면, 안 회장님, 게스트로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안 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알았죠. 왜냐, 방송을 2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번째 이야기는 얘기해 주셔야죠, 주제를. 네. 오늘 20번째 이야기, 지금 제 진행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아니, 오늘 게스트야? 네네, 닥치고 있겠습니다. 닥치고 계세요. 자, 오늘 20번째 이야기는 안 회장님의 직업을 까는 이야기인데, 안 회장님의 직업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그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까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매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낱낱이 까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좀 주목하고 들으시고, 일단 업종 관련 좀 프로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끄지님부터 하시죠. 저는 컨설팅업 종사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지금 누적 계약 고객 한 250명 정도, 같이 열심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전설로 내려오던 얘기가 있었죠. 경매 업계에서 17만 명을 계약했다고 속이던 회사에 누가 있었다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250명 깔끔하게 딱 정리해 주시네요. 네네. 근데 그렇게나 맞나? 여기저기 거 다 긁어 모은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싹 긁어다가. 예. 그 네. 정도. 근데 자기 계약 고객이 250명이라는 거는 사실 물론 그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고객의 퍼센티지가 낮지만. 그렇죠. 그래도 잠정 고객이 그만큼 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게스트가 자꾸, 예. 다른 게스트의 평가를 하려고 하지 마요. 네. 어디서 껴들어? 지금 게스트라니까. 자꾸 사장질이야. 그러니까. 이거 좋은데? 예. 이거 좋은데? 땅끄지님 좋은데? 네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곧 있으면 직원 1명 정리되겠네요. 예,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없습니다 해버리면 지금 안 회장님 방금 전에 개드립은 어디로 날아가나요? 직원 하나 정리된다고 했는데. 네네. 계속 하시죠. 자, 그러면, 잡수다의 공동 진행자, 안 회장님, 스스로 프로필을 그럴듯하게 한번 포장해보세요. 네. 저는, 사실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냐면, 저희 잡수다 20회를 끌고 오면서, 저희 이미지를
굉장히 무식한 이미지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남들이 네. 그 이미지로 만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이지만 너무나 이 무식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오늘 제 직업을 까고 저를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비춰질지 이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업계 전반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많은 폭로가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제 과거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지금 이 일한 지 연차로 한 9년차 됐는데, 원래는 서울에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전공하고 관련 있는 해외 무역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네. 해외 영업을 일본 쪽하고 미주 쪽 바이어를 상대하다가, 결국 돈이죠.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신중하게 빠져 있다가, 전향을 하게 됐죠. 전향? 네. 장기수입니까? 네네. 사상전향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돈을 쫓는 걸 선택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네.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네. 네. 결국 실패하셨네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실패한 건가요? 네, 그렇죠. 현 시점에서. 네. 그래서 난생 처음 해보진 적 없던 이제 경매일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 시작할 땐 고민 많이 했어요. 주식 쪽을 뛰어들까, 부동산을 뛰어들까. 서점 가서 책도 많이 보고 고민 끝에, 그럼 나는 좀 부동산이 맞겠다. 이런 판단하에 처음에 로펌에 가서 제가 잠깐 일을 했었어요. 네. 로펌에 가서 잠깐 있다가, 그러다가, 김현장인가요? 김현장 아니고요. 네. 아주 작은 로펌에서 그냥 김. 네. 그냥 김. 네, 작은 로펌에서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죠. 네. 그 법률 사무실에서도 경매 컨설팅을 합니다. 경매 일을. 법무사 사무실도 하고요. 일반 부동산도 하고 저희 네. 같은 컨설팅 업체도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닥 일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일이 대부분이고 곁다리로 경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수입원이죠? 그렇죠. 네. 옵션이었죠. 그 회사에. 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좀 더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옮겼죠. 전문 컨설팅 업체로. 네. 경매만 전문으로 한 회사로. 교육을 받으셨죠? 교육 받았죠. 건대. 예. 네.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요. 네. 학교 다니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는 만큼 수익은 어떻습니까? 이게 경기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경기가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내 노력한 거 이상으로 네. 다시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경기가 요즘처럼 안 좋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네. 노력한 거에 반도 못 미친다고 할까요? 이거 뒤에 나올 얘기긴 한데,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동산하고 부동산 경매 일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엄연히 좀 다른 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좀 사회 현상이 좀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경매한다. 상당히 고수입의 막 대단한 사기꾼 아니면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돈도 거 많이 벌 것 같지만 뭔가 이제 음지의 일도 많을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네. 예전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일하다가 만나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안 좋죠. 사실 저희 보고 막 그러세요. 니네는 아무리 세상에 할 일이 없어도 이런 거 하냐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이 먹으신 분들은 경매 자체를 그냥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이렇게 호가 경매할 때 안 좋은 담합 있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깡패들도 진짜 많이 했었죠. 네. 주먹들 네. 끼고. 그런 이미지가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 있어서 많이 좀 좋아졌죠. 젊은 분들이야 사실 시장을 다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아시는데, 예전 분들은 조금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결국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경매 컨설팅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명도라고 하는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네. 이제 기존에 계시던 사는 분들하고 이사협의 문제, 내보내는 이런 거 이제 명도라고 하는데, 통칭해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죠. 안 좋게 보는 부분이 그렇죠. 그 부분이고.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자세하게. 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 프로필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팟캐스트 방송 중에 부동산 경매 이야기라는 다른 팟캐스트 방송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거의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데 했었고요. 네. 굉장히 좋은 방송이죠. 네, 지금 같이 나와 있는 우리 땅꺼지님이랑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랑 세 분이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동산 경매 이야기 방송을 들어보시면 저희가 시장 전반에 경매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분 게스트의 프로필 그리고 간단한 지금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경매가 뭐예요? 부동산 경매. 도대체 어렵게 얘기해야 되나요? 쉽게 얘기해야 자갈치장에서 하나 이건가요? 그렇죠. 뭐 경매는 어쨌든 뭐 채권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현금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사람아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 어렵다. 잡사스럽지 않다. 보편적으로 가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제일 쉬운 예로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잖아요. 네. 그 돈을 못 갚으면 여기 이제 법원을 통해서 매각이 됩니다. 네. 자기가 원치 않게 이제 집이 팔리는 거죠.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경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게 이제 임의경매라고 하죠. 뭐 또 임의경매, 강제경매인데 어려운 얘기 하지 말도록 하고 오늘은 네네. 쉬운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면 이것도 이제 집이 공매로 넘어갑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공매라고 하는데. 경매랑 공매랑은 좀 다르죠. 네, 조금 다른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빚 못 갚아서 팔리는 거잖아요. 네, 내야둘 땐 빚져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빚잔치 하는 거죠. 빚잔치. 국가기관이든 개인이든 줄 돈을 못 줘서 네. 그걸로 이제 처분하는 거죠. 그렇죠. 법률적 대상은 다양하고요. 뭐 네. 부동산도 있고, 네. 자동차, 네. 선박, 네. 뭐 유가증권, 네. 뭐 일반 뭐 물품이라 그러죠. 그쵸. 유체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건들. 공매 같은 걸로 들어가면 이제 압류 재산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골프 회원권, 보석, 별의별 게 다 뭐 밀수하다 걸린 뭐 술, 시계, 양주 이런 거 양주 나오고. 이런 것도. 그거는 국세청에서 따로 하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공매로 나오는 것들은 압류권들, 세금 체납돼서 나오는 것들이 주로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아이템 중에는 심지어 헬리콥터 이런 것도 나와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운영권. 뭐 어디 구내식당, 어디 정부 청사의 구내식당 운영권이라던가. 임대. 예, 임대권. 임대권. 이건 공매입니다, 공매. 네, 이건 네. 공매죠. 그러니까 뭐 꼭 사는 게 아니라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그렇죠. 매점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지하철 역사 매점 네.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온비드에서 하죠? 네, 그건 온빛. 네. 공매는. 근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네. 이제 부동산 그 중에 그렇죠. 네. 집이나 땅이나 공장이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저희 일이죠. 그렇다면 컨설팅이란 그런 경매를 컨설팅한다라고 네.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전반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는 왜 조언을 하죠? 아무래도 경매가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네. 권리 분석이라는 과정이 좀 있어서 별도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야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지만 또 각자 생업 있고 바쁘신데 별도로 공부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쪽에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뭐 대행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법원에서 매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민사집행법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좀 있어요, 사실은. 법률과 관련이 있다. 법률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법률이라니까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일단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네. 뭐 그런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 또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녹아들 때랑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할 때랑 아무래도 결과가 좀 다른 법이죠. 취득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그 시장에 대한 시각이 있어야 네. 그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네. 그게 또 올바른 투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고 그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절차상의 진행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도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나 지식이 네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책 막 열심히 공부하고 다니면서 막 배우고 이럴 때는 이 배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도 느끼는 건, 이게 해도 끝이 없다, 배워야 될 게. 네. 그렇죠.
새로운 걸 할 때 다른 걸 또 뭐 물건 하나 취득할 때마다 제가 사실은 배워오면서 하거든요. 손님들 걸 해드리면서. 저도 경험하면서 또 느끼고 배우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많구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맞습니다. 모르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죠. 뭐든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까 얘기했던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각이 그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각을 배제한 채로 그냥 컨설팅에만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있죠. 예. 있는 게 사실이죠. 보통 저희가 업계 전반에서 그렇게 해요. 일들을. 낙찰이 돼야 수수료를 받거든요. 뭐 낙찰이 안 되면 사실 수입이 없는 거죠. 회사 입장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 보니까 낙찰을 받으려면 무조건 뭐 경매는 2등이란 없잖아요. 1등을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최고가를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무리수를 던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경우일까요? 무리수라는 게 뭐 시세 기준.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의 아파트가 나와 있다. 네. 싸게. 근데 이거를 뭐 한 1억 양심적으로 한 1억 7천이나 8천 정도 많이 써도 그 정도에 받아야 수익이 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무리를 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뭐 내지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뭐 1억 9천을 쓴다던가 1억 9,500을 쓴다던가 그래놓고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세가 생각보다 높다. 2억에는 물건이 없다. 네. 2억 1천에 있다. 2천에 있다. 이렇게 거짓된 정보를 준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안 회장님은 지금 본인이 게스트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 뭐 이러고 주인자를 놓고 있어. 이런 그지 같은 게스트를 만나.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이게 이제 좀 이제 일반인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뭘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 매니저. 예를 네. 들면 뭐 주식 시장에도 고객들의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아주는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이 매니저의 수입은 거래가 될 때 거래 수수료를 받는 게 FC라고 하죠. 네, 걔네를. 걔네 수수료잖아요. 걔네 수입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고객의 주머니는 생각하지 않고 많은 거래만 일으키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중에는 많은 거래를 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의 주머니도 생각해서 고객한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최대한 절제하면서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일도 경매 컨설팅도 사람에 따라서 고객의 입장도 생각해서 좋은 물건을 잘 찾아내서 좋은 가격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기도 하고 지금 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 조금 조언을 드리면 이게 좀 나쁘게 비춰질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러면 뭐 1등하는 가격은 다 무조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조언을 좀 드리면 뭐 분명히 컨설턴트의 역량에 따라서 같은 가격의 낙찰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뭐 비용을 줄인다던가 추가 비용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뭐 세를 잘 뺀다던가 더 내지는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극대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뭐 컨설턴트의 자질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단순히 뭐 비용만 가지고 뭐 이렇게 잣대대듯이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서 손님의 예. 입장에 따라서도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또 물건을 향후 어떻게 개발하는 거냐 그 방향 설정에 따라서도 가격은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같은 물건을 놓고도 저마다 보는 가치 기준이 평가 기준이 매우 다른 법이라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어쨌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격이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그게 주식이든 경매든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게 가장 네.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그렇게 만났을 때 그 안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업가로서 네. 회사를 꾸리는 사람으로서 돈을 쫓느냐 가치를 쫓느냐
뭐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배울 때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다라고 배우지만 또 안철수 원장이 얘기하는 건 또 반대 의미가 있기도 해요. 기업이 반드시 뭐 이윤만 추구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안 회장님은 돈보다는 가치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좀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좀 심하죠, 그게. 예. 근데 일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상당히 미워하고 있어, 지금. 오늘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이런 얘기는 빼고 네, 알겠습니다. 경매 투자나 경매 컨설팅 업에 대해서만 네. 풀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꾸 네. 태클을 걸지 마요. 네. 내가 MC야. 내가 풀어가는 대로 따라와. 네. 네, 오늘 진행 아주 좋습니다. 네. 나 이런 거 너무 존경합니다. 하고 싶었어. 맨날 네. 태클 걸어가지고. 닥치고 따라오세요. 네. 자, 그러면 그 안 회장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하기 힘듭니까? 그리고 뭐 이쪽 업계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일하는 사람. 업체는 또 서울 기준으로 몇 군데나 될까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개나 소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주를 넓게 보면은요, 이만큼 많은 직업군도 없다. 네. 실례로. 그러네. 네, 사실 이걸 범주를 넓게 보면 일반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 그리고 법률사무소, 그리고 저희 같은 또 컨설팅 업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에서도 하죠.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 개인도 포함해서. 하고 네. 그냥. 네. 그리고 개인들이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이 뭐 회사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자기가 그냥 아는 사람들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예. 네. 경력 있는 사람. 그냥 자기 혼자 본업으로 하는 사람. 네, 자기 혼자 투자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 범주를 넓게 보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보통 누구나 주변에 있어요. 도구나 가우나. 네네네. 근데 요거를 범주를 좀 좁게 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 사람이 경매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느냐 이렇게만 높게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죠. 자격 요건은 어떤가요? 자격 요건요? 자격이 뭐 필요한가요? 취업을 하고자 한다.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네.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만은 네. 많은. 취업은 쉽습니다. 취업은 쉽고 사실 뭐 사회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 있다. 아주 기본적인 소양만 갖춰 있다. 그러면 네. 원하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다른 거죠. 취업은 어렵잖아요. 일단은.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요. 신입을 안 뽑아요. 제가 좀 뽑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신입사원들 안 뽑아. 경력자만 뽑는데요. 안 뽑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냐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사람 안 뽑습니다. 이게 저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의미죠. 사실 취업은 쉬운데 이게 부동산 경매 컨설팅이라는 거는 고객의 큰 돈을 움직이는 컨설팅이잖아요. 그렇죠. 이 담당의 역량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사실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신입만 너무 있으면, 신입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회사의 컨설팅력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안 회장님의 본격 자기미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맞아. 졸라 멋있게 말하려고 그래? 맞아. 입에 금칠했어? 아니,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신입을 많이 끌고 가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 뽑는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을 뭐 스카우트 해오고 싶은 거지. 신입은 좀 네. 그랬습니다. 어느 자, 직장 방송 중에 트름 있습니까? 괜찮지 않나요?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데. 인정? 20년 동안. 이거 인정? 근데 예. 이 얘기를 미리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잘할 수 있다? 네, 하세요. 하세요. 나중에 할까? 아니, 나온 김에 하세요. 나중에 또 하세요. 까먹어요. 네. 하세요, 지금. 뭘 자꾸 이렇게 방송하면서 망설이세요. 오늘 유난히 이렇게 좀 긴장하는 거야. 생각이 맨날 진행하다가 많으시잖아요. 예?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긴장하는 거지. 뭐 저도 잡수사 애청하고 있는데요. 네. 평소에 막 하시더니 자꾸 막 몸 쓰담쓰담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불안해, 지금. 담배를 계속 물어. 그러니까요. 떨지 말고. 취업은 쉽지만, 취업에서 이 일을 잘하려고 하면, 대략, 뭐, 요런 스타일이나 기질이 있으면 좀 좋겠다 싶은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사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왜냐면 이 일은 손님하고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이 또 필요하고, 그렇죠. 또 자기가 아까 말했던 낙찰받은 집에 사는 사람, 명도하면서 그 사람하고 또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의 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일의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이에요. 뭐 어디 앉아가지고 막 노동을 하는 일이 아니라
뭐 시장 조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센스가 많으면 좋고 학력은 크게 관계 없습니다. 네. 학력은 관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주변에 봤을 때 약간 스마트한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약간 네. 뭐 같은 일을 놓고 처리할 때도 인생이 스마트인.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네. 뭐 자기가 잘 몰라도 해결을 잘 하는 남의 그렇죠. 도움을 잘 구한다던가 어떻게든 잘 풀어가는 이런 좀 스마트한 명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고 그러니까 어딘가 그런 사람은 어느 회사에 갖다 놔도 보통 뭐 원하는 잘하기 인재상이긴 마련이긴 한데 보통 잘하기 마련이죠. 지금 특히 이 업 같은 경우는 그게 확연하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확연하게 그렇죠. 뭐 보통 대기업이나 보통 회사들은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급여가 적용해서 나오는데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뭐 기질을 그러니까 토양을 잘 갖추고 잘하지 못하면은 안 하니만 못한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런 것도 있잖아요. 또 없군요. 좋은데 개들이? 적재적소에 잘 뱉는데? 굉장히 꾸준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네. 네. 이게 어떨 때 막 운이 좋다 보면 별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막 벌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천성이 게으른 사람들은 많이 놀게 돼요. 그렇죠. 네. 네. 뭐 일 안 하고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게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네. 이게 부동산 경매는 어디 특정 지역의 특정 아이템만 다루는 일반 동네 부동산하고는 다르거든요. 전국의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네. 다양한 물건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없으면 자기가 모르면 사고치게 마련이에요. 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캐치해내질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자기 혼자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 컨설팅을 하면서 제일 사실 좋았던 거는, 만약에 제가 혼자 경매를 배우고 혼자 직접 했었다 그러면, 사실 혼자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이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어지간한 각오로 혼자 하기 어렵고. 사고 치죠. 예. 두 개 하다가. 예. 1년에 해봤자 한두 개 할까 말까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 거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직원들이 진행하는 거를 또 간접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배우면서 느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이제 회장님 말씀 대부분 동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객과의 신뢰관계, 예,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객하고 신뢰가 떨어지면,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영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직업이잖아요. 네. 일단은 고객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자꾸 안일이 넣지 말라고요, 게스트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영업만 가지고는 다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경력이 좀 쌓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인분들이 소개시켜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냥 톡 까놓고 네. 잡사스럽게 하나 질문 던질게요. 지금 이런저런 요건이나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 스마트함 이런 걸 강조를 하셨는데 현직에 종사하는 경매 컨설턴트를 100으로 봅시다. 100. 네. 100 중에 네. 요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네. 고객에게 네. 진심을 다해 컨설팅을 하고 네. 믿을 만한 사람이 네. 과연 100 중에 몇이나 된다고 보시나요? 땅크지님부터. 솔직하게 현직에서. 좋게 봐서 한 50% 봅니다. 50%? 예. 그렇게나 많이요? 좋게 봐서요. 네. 현실적으로. 좋게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글쎄요, 저희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야 아니, 다른 회사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우리 회사 사람들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너무 좀 낮은 수치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불신이 생길 것 참 같아요. 더럽게 기네. 답 진짜 짧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한 30% 정도 봅니다. 열에 한 7 정도는 자질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고, 그나마 잘하는 사람들은 한 20%, 네. 어중간한 사람이 한 10%, 이 정도 생각. 안 회장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시장 전반을 놓고 보면 저도 한 30%. 이게 질문도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회장님 회사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굳이 뭐 이 회사를 뭐 선택해라 마라가 아니라 어디든 그렇습니다. 영업사원, 뭐 일반 영업, 보험이든 자동차든 FM이 딱 정해진 대로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이렇게 또 어떤 의견이 첨부가 돼야 되고 네. 또 그 시각이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운이고 복인데 네. 제가 알기로도 이 업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말 그 소수만을 제외하면 가치보다는 돈을 더 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수치에다 또 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뭐, 컨설턴트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 손님한테 미숙한 거죠? 미숙하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회사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쵸. 근데 이게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잘 안 돼요, 사실은요, 회사가. 우리처럼 식구가 많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는 나 또 미한가? 하여튼 우리는 뭐 매일 회의하고 어떤 물건 하는지 다 컨트롤을 서로 리체킹하지만 사람이 많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고 운영하면서 네. 사람이 30명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일하는 영업사원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손님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윗선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걸 또 너무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네, 부담이겠죠. 직원들이 또 싫어하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서두가 길었는데 그러면은 저기 이제 서두예요? 네. 원래 우리 이따위야. 감사합니다. 애청자라며. 그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취업하러 옵니까? 뭐 지금은 신입사원 많이 안 뽑으신다 하니 예전에 직원들을 뽑을 때 면접 보러 딱 들어가면 이력서가 들어오는 거 보면 주로 어떤 계층들이 많던가요? 제가 대답할까요? 하세요. 주로 제 생각에는 이 부동산 경매에 일단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개인이 어떤 전업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배워서 사무실로 나가시거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어쨌든 이 경매를 좀 배우고 싶고 또 유망하다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막장 테크? 예. 이거저거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취업의 문이 어떻게 보면 낮은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이나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력서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영업직 하시다가 텔레마케터로 계시다가 방문 판매 하시다가 영업은 해봤으니까 부동산이 돈 된다니까 비슷할 줄 알고. 예. 전혀 다른데 캐치를 못 하시고 이력서 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그러면 안 회장님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 네.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스마트함이나 네.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중에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이제 흔히 부동산 자격증을 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하죠. 공인중개사. 그걸 따고 오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일해보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까지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기분으로 온 건 아닐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 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다양한 직군에서 막 넘어와요. 네. 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아시잖아요, 그죠? 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보험 하시던 분 하시던 분 넘어오는데 그 중에서 얘기해보고 좀 성실하게 오래 하실 것 같은 분들. 왜냐면 이게 짧은 기간 안에 답이 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보입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럴 거라고 제가 제 혼자 생각인 거죠. 네.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뽑아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네. 실제로 네. 길게 간 사람 몇 프로나 되나요? 이중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안 하고 있는 거지 딴 데 가서 하고 있는 거죠. 한 반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옮겼을까요? 욕심이죠. 본인 안 회장님이 싫어서 간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죠. 정답! 저가 싫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네. 제가 운영하는 방침이 싫으니까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왜냐면 자기 혼자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겠다. 내지는 자기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간 이유 다양한데. 근데 어쨌든. 저희는 사실 저희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안 좋은 관계로 나가신 분들 별로 없고요. 다들 나가서 잘 하시고 계신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회사가 참 좋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제가 참 이건 좀 민망하긴 하면 진짜예요. 그리고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만한 회사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뭐 요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으면 다양한 직군에서 네. 뭐 나이 상관없이 다양하게 넘어오시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만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지금 안 회장님이나 땅끝님의 기준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일반화는 아니고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지원하러 온 사람이 남자가 좋을까요? 여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있는 게 좋을까요? 젊은 사람이 좋을까요?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꾸 내 멘트를 평가하지 마. 뭐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네. 너무 어리신 분들은 일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좀 쌓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나이는 너무 젊으면 그렇고. 예, 제 생각에는 한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 30대 한 초반 정도? 이 정도 분들이 일하시기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남성분 성별을 따지자면, 제 생각엔 사실 여성분들이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고객하고 유대 관계가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조금 좀 뛰어나신 것 같고 관계를 유지하는. 저는 반대입니다. 뒤처리가 어렵지 않나요? 명도도 남자들끼리 가면 감정 싸움이 좀 많이 되는 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차분한 여성분이 가서 처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안 회장님은 반대라고 하는데. 저는 여자보다는 남자분이 일하기 수월합니다. 나이는요? 나이는 땅끝이랑 비슷한 의견이에요. 네. 30대 전에는 20대에 시작하는 건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친구들 해보면 거의 잠깐 하다가 떠나더라고요. 그렇죠. 부동산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는 관계없겠지만 그냥 혹해서 돈이 된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케이스는 20대는 거의 떠납니다. 그렇죠. 30대 좀 넘어서면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40대라도 관계없고 나이가 그렇죠. 많은 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많아서 기동력이 떨어지면 이 일은 좀 어려워요. 이거는 가문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동네 부동산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사실 전투력도 있어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많이 뛰어다녀야 되는 일이라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나이가 많으면 또 하나 필수 조건이 있지 않나요? 어떤 거요? 면허가 없으면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 아닌가요? 그런데 면허가 없이 차 없이도 일하는 분들 무리 없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버스 타시면서 물건 보러 다니고 이런 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잘 하시더라고요. 시간적인 로스가 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 차 몰고 이렇게 다니면 아무래도 좀 낫긴 한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없다고 해도. 저도 부동산 처음 여담인데 부동산 처음 배우면서 줄곧 차를 타고 계속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역 정보라던가 이런 게 오히려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걸어다니면서 주변에 뭐 있나 보고 물어보고 다니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습득이 좀 늦지 않았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냥 목적지만 가서 그 물건만 딱 보고 필요하면 주변 한 바퀴 이렇게. 일리 있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근데 걸어다니시는 분들 보면 도보로 어디서 동선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늦었던 것 같아요. 차 타고 다녔던 게. 장단이 있어요. 제가 아는데 이제 차 없는 분들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차가 없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것들의 물건을 잘 안 봐요. 잘 안 가게 되고. 이왕 덜 가지게 되죠. 덜 가지게 되는 거죠. 차 기동력이 되면 그건 개인의 그렇죠. 장단이 있는 거죠. 네네. 보통 이제 업계에서 이게 좀 갈리긴 한데 여긴 지금 직원들을 매니저라 부르죠. 컨설턴트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지금은 그렇게 부르진 않고요. 그냥 직급으로 부릅니까? 직급으로만 다 부르죠. 네. 그러면 컨설턴트로 할게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잡수다스러운 질문, 급여, 소득, 그러니까 계약 형태, 근무 형태 이런 것 좀 슬슬 얘기해 볼까요? 일단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100% 계약직입니다. 그렇죠. 100% 계약직이고 일반 보험회사나 그러니까 보험 판매원 분들 근무하시는 보험회사 같은 그런 구조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100% 계약 책임도. 기본급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있는데도 있죠? 있는데도 있는데 거의 네. 없고 있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오로지 인센. 네, 거의 수당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더 어렵고 아까 초도에 말했던 네, 이제 돈이냐 가치냐 그렇죠. 혼동도 많이 생기죠. 네, 네.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도덕적인 기준이 모호한 친구들은 너무 돈만 쫓다 보면 사고를 치게 되는, 그럼 회사에서 똥 치워야죠. 회사에서 똥 치워야 되죠. 네. 아, 예. 그런 애들을 그거는 회사에서 컨트롤을 잘하면 그런 일이 거의 안 생기는데,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을 잘 못하게 되면 이제 사고가 생기고, 그 사고는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회사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그렇죠. 아, 근데 이 컨트롤을 잘해도 사실은 뒤처리가 쉽지가 않은데. 물론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저기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험회사나 자동차 세일즈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네. 정해진 상품을 얼마나 자기 네트워크나 자기가 영업을 잘해서 많은 분들에게 파느냐가 관건인데, 이거는 정해진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담당이,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물건을 찾아내서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고객한테 어떻게 맞춰가느냐, 그렇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커요. 저희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뭐 감정 가격,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 감정가는 뭐죠? 아파트를 얼마에 팔 건지 결정해 놓는 거예요. 뭐 대략 이 건물이 얼마냐, 감정해 놓은 그렇죠. 감정가 얘기죠. 네. 기준가가 있어야지 가격을 매겨서 경매를 하니까. 그러면 그 가격의 1%나 1.5%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 뭐 저렴한 것들이 뭐 2억대 후반, 뭐 3억 쉽게 30평대 아무리 싼 거 3억 잡아도 뭐 1% 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수수료가 300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건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좀 큰 것들 뭐 빌딩이나 건물 같은 거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3,000만 원대 공장 뭐 이런 것들 수수료만 따지면 그래요. 근데 과연 그게 쉬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 수수료만 생각했을 때는 야, 뭐 하나 받으면 몇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뭐 있는데,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먹냐 이러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손님 한 명을 예로 들면, 자 이제 우리 일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손님이 컨택이 되면 계약을 하죠, 처음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컨설팅을 하겠다. 계약금을 뭐 보통 뭐 업에서는 20만 원, 30만 원씩 조금밖에 안 받아요. 네.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물건을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객이 물건을 찾아서 우리한테 이걸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다가 마음에 들면 최종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한 번만에 되면 좋죠. 한 번만에 되면. 근데 한 번만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그럼 신받다죠. 네. 거의 한 번만에 안 돼요. 야구 타율로 치면 3할 치면 잘 치는 거예요. 3할씩이 나요. 네, 그러니까 10번 입찰 들어가서 3번 받는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2할만 쳐도 상당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설팅을 하는 친구가, 정상적인 가격대로 정상적인 컨설팅을 하는 친구가 3할을 친다 그러면 잘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나는 완전 2대5인데? 그거는 이제 웃기고 하셨네. 저기 하나야, 씨, 하나. 아니 이제 땅꺼지님 같은 경우는 짬밥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서 받기 어려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고,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잘 가질 않아요. 잘 안 하죠. 그렇죠. 안 가죠. 네. 네. 자기가 봐서 가격대도 괜찮고, 이 손님하고 의견도 조율되고 그러면 들어가기 때문에 타율이 높은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타율이 낮은 편이에요. 한화 선수들 네, 정도 저는 되나요? 거의 하나 수준이고요.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팬인데. 저는 타율이 낮은 게, 네. 저는 이제 지금 경력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작은 주거용 물건들을 잘 안 해요. 근데 너무 낮아요. 제가 보기 안 회장님은 네. 너무 낮아. 가격을 좀 항상 좀 저스트하게 가격을 잡고 입찰을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2사 말루에 안타를 쳐야 되는데 번트를 내 투수 앞으로. 그래도 요즘 타점을 못 올려. 맞으면 장외예요. 요즘에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게, 이 경매업에서도 짬밥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똑같이 계속 뭐 아파트 컨설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짬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핸들링할 수 있는 물건의 크기도 달라지고 네. 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채권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치면은 꽤 괜찮은 걸 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은 계속해서 안 회장님의 본격 자기 위화 방송, 새로운 갈등이 너무 되나? 전격 위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기 잘났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회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업에 100% 힘을 다 쏟지는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물건, 손님하고 정말 아다리가 맞으면 그 네. 물건에 힘을 좀 쏟는 거지. 네. 뭐 자주 이렇게 입찰을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자기 있어요. 자랑의 끝은 어디인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파트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지만, 사실 뭐, 우리가 푼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자금이 뭐 투입이 안 된다 그래도 기본 몇천 정도는 투입이 되고, 적은 물건들이, 뭐 많게는 뭐 억 단위, 10억 단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를 사실, 컨설팅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컨설턴트가 역량을 보여줘야 고객이 따라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아무 경험 없이 그냥 사탕발림으로 내가 내 전 재산 움직여서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살 집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는 그런 집들을 구입을 하는데 컨설턴트의 욕심으로 일이 다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 오산이시고, 예. 본인도 공부를 해야죠. 네. 그리고요.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니. 고객도. 그렇죠. 고객도 스스로 자기도 알아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고객도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책을 보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고를 했을 때 모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의 몫은 고객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나름의 어떤 철학이나 기준, 판단의 어떤 기준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야지, 무조건 이제 컨설턴트가 가자는 대로 다 가지도 않고 고객들이. 네.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뭐든 간에, 뭐든 전문가에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시간, 뭐, 투자 대비. 근데, 어떤 일이든 간에, 본인도 스스로 맡기는 건 맡기되, 스스로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고 싶은 게, 네.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경매로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성격상 자기가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누구한테 맡기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성으로.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공부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얻어서 직접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투자를 계속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자기가. 그러면 부동산에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거나 해박하지 않다고 하면 가능하면 전문가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좋아요. 좀 변수가 많죠. 바뀐 것 같은데요.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으로 집을 하나 사시려고 경매를 하실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그게 리스크도 줄이고 훨씬 정신 건강에도 편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네요. 네. 앞으로 계속 전업으로 내지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실 것 같으시면 공부를 하시되 그냥 하실 것 같으시면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 그 노력을 쏟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알면 그렇죠.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너무 피곤해요. 뭘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컴퓨터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못 사요. 왜?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다 보면 뭐 내년에 좋은 거 나온다더라. 또 미루게 되고 안 사게 되고. 그렇죠. 얘 적절한데? 싼 게 있지 않을까. 예. 네. 온갖 뭐 조그만 물건 하나 사는데도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창을 막 10개씩 띄워놓고 비교를 하고 아까 들어갔던 사이트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 인터넷 쇼핑하려면 뭐 컵 하나 사도 한 그 찾는데 한 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요.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솔직하게. 뭐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어느 정도 상식만 가지고 선택을 하면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혼자서 이러시는 거죠. 주위에 적절하게 조언을 우리는 어떤 뭐 카운셀링을 받는 데 있어서 카운셀링을 받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인색하시잖아요. 뭐 상담하는데 돈 내라 그러면 무슨 상담하는데 돈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에서도 저희가 잘못된 분들, 일이 좀 안 풀리는 분들을 가서 상담을 해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셨다가
나중에 손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차라리 부동산 가서 돈 뭐 몇십만 원 복비 내고 계약서 쓰면 안전하게 취득이 가능한 물건들도 자, 알겠습니다. 뭐 직거래 하셔가지고 피해 보신다거나. 땅크지님. 네네. 여기서 부동산 경매편 1부를 마칩니다. 점점 더 살아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뿌잉뿌잉.